일본은 긴 세월 동안 한국을 속국으로 간주하면서 역사적 사실도 왜곡해왔습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그리고 일제강점기 사태가 대표적인데요. 한국과 관련된 계획은 줄곧 빠르게 진행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일본 마음대로 되질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문제를 놓고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 일행은 전날 주무부처인 문부과학성을 방문해 스에마스 신스케 문부과학상을 만났습니다. 하나즈미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니가타현에 소재한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유네스코에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스에마스 문부상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즈미 지사는 스에마스 문부상을 만나고 나서 취재진에게 종합적인 검토란 것이 어떤 내용이자 의미인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일본 정부가 늘 해오던 대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부과학상과 문화청장관의 자문기구인 문화심의회는 내년 등재를 목표로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지난달 28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문화심의회 선정 결과를 받아들여 정식으로 추천서를 제출하면 등재 여부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의 심사와 권고를 거쳐 결정됩니다. 내년 등재 목표 일정에 맞추려면 일본 정부는 내달 1일까지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문화청은 문화심의회의 추천 후보 선정에 대해 선정은 추천 결정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이례적인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일제강점기의 조선인이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던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 정부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에마스 문부상이 전날 니가타현 지사 일행에게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행보로 보일 수 있는 입장을 반복해 밝힌 셈입니다.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 기간에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활용된 사도 광산은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입니다. 당시 사도 광산에서 강제노역한 조선인이 1,000명 이상이고 이들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일본 공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일본이 감추고 있는 그 당시 상황은 피해자 유가족들을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강제노역 당사자인 고 임태호 씨가 생전 장녀 임간난 씨에게 남긴 구술 증언에 따르면 쉬는 날 없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왔으며 한국 사람은 모두 갱도 안쪽, 일본 사람은 입구 쪽에서 일했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충남 논산에 살고 있던 고 임태호 씨는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동원돼 가혹한 채굴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조선인 기숙사 사감의 증언에 따르면 고향에 돌아가기 위한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경찰의 폭언은 물론 구타까지 당하는 일상이 기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임 씨 또한 3년 반을 버텨왔으나 임 씨에게 날아온 것은 일본군 소지병장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다시 한번 탈출을 결심하고 결국 광산 탈출에 성공했으나 언어도 문화도 다른 타국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흡입한 광산 먼지로 인해 폐가 굳어지는 진폐증에 시달리다 결국 78세를 일기로 199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간난 씨는 현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절대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일본은 과거사를 사죄하고 사도 광산의 진상을 밝힐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사도 광산은 물론 조선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상처들을 남긴 동시에 그 과거를 감추면서 아직까지도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비판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시간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죄를 죄로 씻으려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사도 광산건이 국제사회가 한국 편으로 돌아서면서 일본이 인권 유린의 국가로서 각인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보류 또는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은 본건에 관여할 입장이 아닙니다. 라이따이안의 배상 책임 결의 결과는 어떻게 된 건지 드러나 봅시다. 사도가 제2의 군함도로 변하면 한일 관계 개선은 더 멀어진다. 그런데 한국하고는 멀어져도 상관없잖아요. 항상 트집만 잡네요. 이럴 때 일본 측이 묘한 타협을 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쭉쭉 합시다.
원래 근거 없는 트집이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군함도 때도 실컷 고생한 끝에 UN 포섭에 등록할 때 터무니없는 조건을 붙여왔지만 무시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죠. 사도 금산에서의 조선인 강제 연행,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있는가? 전후 혼란기에 1개월인가 2개월분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자료는 발견했습니다만 한일 관계가 멀어져도 일본에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습니다. 사실무근의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야말로 지금도 강제 노동이 멈추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징병제의 일환으로서 전문 기술자를 공장 노동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조약 위반. 강제노동조약은 일본이 1930년에 비준해 현재까지 그것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이 기본조약을 비준조차 못하고 있다. 75년 전에 그것도 문제될 게 없는 행위를 비판하기 전에 지금 겪고 있는 강제노동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유네스코 논의의 장에서 분명하게 반박해주면 된다. 사도가네야마에서의 노동은 강제노동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하는 일을 미워하며 주가, 환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울분 풀이를 반일로 풀고 싶어 하는군요.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 차기 대통령 후보도 과격한 반일주의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 일에 열심히시군요. 그런 것보다 자국의 경제 살리기에 힘을 주는 게 어때요? 청년들의 취업난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러니 남의 나라 흉을 보고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려는 것뿐. 요컨대 그저 국민에게 영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도 매번 등재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볼 거라면 애초에 등재할 때 숨길 필요가 없는 당당한 역사를 올려라. 모든 언론을 통제하지 않는 한 궁금한 사람들이 역사를 되짚어 찾게 되고 결국 그 속내를 알게 된다.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머리 아프다고 말하는 게 답답할 뿐이다. 증거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되잖아. 결국 군함도도 차별받았다는 증거는 없었다. 상대 국회의원이 그러하니 일본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줘. 어리석은 대응으로 조상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라이따이안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을 비난하는 한국. 그쪽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우리 국민은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역시 감정이 우선시되고 냉정한 의견은 없는 건가? 어쨌든 일본이 약체화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정치나 경제 등 기본적인 부분을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 만일 한국인이 그 노동에 종사한 적이 있었다고 해도 불과 몇 년 정도일 뿐이다. 이 나라는 초조함이 보여요. 일본을 엮을 때는 국내 정체, 대통령 스캔들 등의 현기증에 의한 것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중국과 달리 경제적인 관계는 이미 동남아 국가이야. 외교, 국방상의 중요도나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도는 대만 이하. 지금과 같이 다른 길을 걸어도 일본은 아무것도 곤란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대치합시다. 전적으로 사도금산 쪽을 지지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를 철저히 모읍시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역사 분쟁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